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자기는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처음부터 반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민주당은 출근길 약식 회견은 쇼에 불과했다며 차라리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강행의 유일한 이유는 개방과 소통이었습니다. 퇴행할 바에는 지금이라도 차라리 청와대로 다시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출근길 회견은 윤 대통령의 거친 발언으로 여러 차례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지금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여권에서는 그만하라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그럴 때마다 윤 대통령은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 도어 스태핑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용산으로 그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비판을 받는 그런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약식 회견을 다시 할지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 일이 반복되면 안한만 못하게 된다면서 재발 방지 얘기를 다시 반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동남아 순방 기간 대통령실이 공개한 김건희 여사의 심장병 어린이 방문 사진이 조명을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라고 주장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가짜뉴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특정인을 상대로 직접 법적 조치에 나선 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대통령실 취재하는 이정은 기자에게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자,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새로운 소통 방식이 될 것이다. 출근길 약식 회견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결국 6개월 만에 중단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직접적인 발단은 지난주 금요일 있었던 사건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윤 대통령이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자 MBC 기자가 목소리를 높여서 2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윤 대통령은 답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는데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당시 그러니까 뭐가 악의적이라는 거죠? 라고 했던 그 기자의 질문이 네. 정당한 취재 활동이 아니다. 이렇게 오늘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분위기를 살펴보면 MBC 기자의 질문을 좀 공격으로 받아들이거나 예의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심지어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경호처는 MBC 기자의 청사 출입 금지까지 건의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건 다음 날인 토요일 밤 늦게 그 김은혜 홍보수석이 간사단에 MBC에 대한 징계 검토 방침을 밝혔고요. 간사단에게요. 네, 네. 출입 기자 간사단.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어제는 약식 회견 장소인 1층 로비에 가림막까지 설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가림막 설치에 대해서는 금요일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는 밝혔지만 네. 결국 오늘 6개월 동안 이어졌던 약식 회견 중단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자, 대통령실이 아까 보면 그 MBC나 취재 기자에 대한 징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건지 또 만약에 징계를 한다면 어떤 식의 징계가 가능합니까? 네, 그 일단 근거가 되는 것은 네. 대통령실 출입기자 등록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는 겁니다. 한번 규정을 보실까요? 네. 그 17조를 보면 명백한 오보나 현저하게 공정성이 결여된 보도를 하거나 또 출입기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징계 주체가 홍보수석이 하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징계는 등록 취소, 그러니까 MBC를 아예 대통령실 취재해서 이제 배제하는 것부터 이게 가장 강력하겠죠. 그다음에 일정 기간 정지하는 것, 네. 그리고 기자 교체 요구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일단 MBC 기자의 질문과 태도가 품위를 손상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징계를 하려면 간사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높여서 질문을 하고 또 참모와 설전을 벌인 게 징계 사유이냐를 놓고 출입기자 간사단은 우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의견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실제 징계까지 강행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통령실은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출근길 약식 회견을 중단할 일인가 하는 의문은 듭니다. 뭔가 좀
근본적인 어떤 배경이 또 따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왜냐하면 출근길 약식회견은 이른바 용상시대의 상징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의지를 강조하는 어떤 그런 상징과도 같은 국민과 더 존재였기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그렇습니다. 뜻도 그래서 사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평가받기도 했죠. 그래서 취임 바로 다음 날인 5월 11일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61차례나 열렸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이런 그 장점으로 평가받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즉흥적인 발언 때문에 구설수에 오른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 오히려 지지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여권 내부의 우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잠정 중단이라고 밝혔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불편한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이제 본보기를 보여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안 그래도 논란이 많았던 약식회견을 중단할 어떤 명분으로 활용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진행 상황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통령실이 불편한 질문을 거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재발 방지 방안을 운운하는 것은 기자들이 대통령의 말씀에 따져 묻지 말라는 것입니까? 참 권위적인 발상이고 좀스러운 대응입니다. 정권의 불편한 목소리는 듣기 싫고 정권의 실정을 숨기고자 가림막을 세우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정의 책임을 언론 탓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무능한 실정의 책임을 언론 탓, 야당 탓으로 돌리는 파렴치한 정치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결정을 옹호하며 MBC가 초래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의 도어 스태핑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언론기관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와 자성을 기대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에서는 난동이라는 표현이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기자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때는 모든 기자들이 정자세로 대통령의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출입 기자들이 넥타이도 갖추고 제대로 정자세로 이렇게 대통령의 인터뷰를 들었죠. 대통령 등 뒤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기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대통령실의 풍경입니다. 여권에서는 처음부터 출근길 회견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매일매일 마음 졸이며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때늦은 감은 있지만 참 잘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당권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국민과 소통이 사라질까 봐 우려된다며 기자들도 대통령이 듣고 싶은 질문이 아니라 국민이 듣고 싶은 질문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